오늘 말씀해 주시는 카디오믹스라고 제가 적고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항상 정직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열정적으로요 하는 과학자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연구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그걸 지원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 대부분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제 동료들이 아니면 제 이제 공론 연구하는 분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머리를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박영준 씨, 전윤수 씨, 신혜수 박사님, 오늘 이 자리를 만드신 장기혁 교수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 교수님이 이 협력해 주시는 그런 게 마음속 깊이 너무 고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발표가 됐고요. 먼저 게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도 안 아시는데 이제 갭이 상당히 크다는 걸 제가 깨달아서 말씀드렸는데 항상 T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T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게 다양성의 축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 각각의 게놈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게놈의 이제 하나의 그 변이의 축이 있습니다. 요 두 개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서 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겼고 이런 생긴 이걸 계산하는 게 게놈이고요. 이게 지금 아까 아침부터 나온 닌주닌인가 그 유전자라든지 아까 브레인하고 이제 이 심장하고 관계된 이런 것들의 사실 이제 기본들이 전부 다 이런 어떤 연관성에 의해서 모든 결정됩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이제 이 사이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게 왜 어떤 사람은 이제 심장병이 잘 걸리냐 안 걸리냐 이런 것들을 이 변이 밑에 이 축을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게 이제 원칙이고 간단하게 하면 환경적 요소도 들어가야 되고 유전자 요소도 들어가야 되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환경과 유전자 아시겠지만 유전을 잘 타고나도 환경적으로는 안 계산하는데 그 계산을 하는 방법이 조금 전에 발표하신 분 나왔지만 AI를 쓴다든지 뭐 빅데이터 쓴다든지 굉장히 간단합니다. 원리는. 그래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uncertainty를 reduce하는 우리가 보통 뭐 몇 퍼센트라든지 뭐 확률이 어떻다 하는데 다 모든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uncertainty 이 불확실도를 낮추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이게 표준의 핵심이기도 하고 저의 연구의 핵심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사실은 이제 진단의 핵심입니다. 이 uncertainty를 낮추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 어떻게 uncertainty를 낮추느냐. 그래서 요즘 이제 저희들이 많이 하는 게 이제 빅데이터를 써서 인공지능을 써서 uncertainty를 낮추는 그런 과정을 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면 흔히 이제 여러분들 쓰시는 게 보면 케이스 컨트롤 해가지고 병 걸린 사람 안 걸린 사람 놓고 유전자 하나를 보가지고 도대체 왜 유전 빈도가 높으냐 낮으냐 이걸 다 계산을 하면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헤아려 보는 거죠. 빈도가 높으니까 이 사람 이런 병 많이 걸린 것 같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이게 이제 통계 이제 기본이죠. 그럼 이제 퍼센티지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사실 이제 통계학이 전부 다 이제 유전적인 의학 이거에서 이제 탄생을 했거든요. 케임브리지에서 이게 통계가 완성이 됐는데 전부 다 이제 빈도 숫자 계산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들이 뭐냐면 이 중에서 이제 유전자가 나오는 게 타입을 보고 이 내 유전자 타입이 이건데 내가 어떤 뭐 콜레스테롤, 지방 이런 것들 양이 많으냐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뭐 딱 떨어지진 않는데 대충 이렇게 이제 그룹이 형성돼서 뭐 경향이 있더라. 이제 그런 어떤 어소시에이션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모든 그 AI 여러분들 하시는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계산하는 이런 경우는 생물학에서는 어소시에이션 연관성을 확실하게 잡아내냐 안 되냐 그게 모든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지놈 와이드로 해갖고 그냥 어소시에이션인데 유일한 차이는 지놈 와이드로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양을 다 커버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 문제입니다. 돈만 있으시면 여기 계신 분들도 아까 뭐 아스트로스클로스라든지 뭐 뇌하고 심장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 돈만 많으시면 몇십만 명 그냥 게놈 해가지고 해동 열심히 해보면 컴퓨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AI 같은 거 두드리면 탁탁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 물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돈이 많이 드니까 돈을 많이 안 쓰고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이제 저희들이 맨날 합니다. 적은 수의 샘플과 적은 돈을 들여서 갖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뭐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 중에 이제 첫 번째 하나가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건 이제 표준 개념을 잘 만들어 놓고 정상 표준을 잘 만들어 놓고 질병군을 잘 이렇게 대조를 하면 이게 탁 튀는 놈을 이제 잡아내자. 이게 이제 맨날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보시겠지만 맨하탄 플러시로 그래가지고 이제 어소시에이션이 높은 어떤 유전자 이게 게놈 전체라 그러면 게놈 중에 하나를 찾아내는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 갖고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해도 돈이 많이 들고 안 되는데 그러면 돈을 좀 아끼는 다른 방법이 뭐냐면 그 게놈만 하지 말고 전사체 RNA도 보고 단백질도 보고 대사체도 보고 아까 이미지도 보고 이런 거를 다 같이 보자. 이거 같이 보기엔 뭔가 종합적으로 다 차원적이니까
그 해상도 올라가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하는데 이걸 다 멀티오믹스, 다중오믹스라고 그럽니다. 요즘 이게 이제 많이 씁니다. 이제 저뿐 말고 아까 다른 분들 멀티오믹스를 많이 놓았는데 다양한 오믹스, 오음, 이것은 게놈, 전사체, 임상체, 뭐 메타볼론, 대사체 모든 게 다 들어가서 이걸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돈을 많이 10만 명을 안 하고도 예를 들면 5천 명만 하고도 똑같은 효과를 잡아낼 수가 있겠다. 다차원적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이걸 게놈 2.0이라고 합니다. 게놈 이때까지 우리가 게놈 위주에서는 이 게놈 2.0이라고 이거를 써서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에피게놈 웨이준스라는 걸 많이 쓰고 있고 뭐 암에도 이거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걸 심장에다가 적용하니까 심장에 다양한 유전자가 있는데 마디오 카디얼 인팍션 관련해서 이제 리스크를 차징하게 됐고 신은숙 박사님이 이제 데이터를 다른 연구성들하고 모아가지고 약간 희귀한 early onset 그거를 많이 모았습니다. 많이 모아서 265개 early onset MI 하고 636개 healthy 이게 이제 울산 만명 게놈 제가 이제 주로 만들었던 정상인의 그겁니다. 그럼 정상인과 일찍 심장병 온 사람 이걸 가지고 다양한 인자들 봅니다. 리스크 팩터를 이제 보죠. 유전자도 보고 뭐도 보고 아까 그 외유전자를 해갖고 에피게놈도 봅니다. 이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다양한 계산법을 만드는데 이 계산법은 그냥 여러분도 사실 그냥 아무나 만드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AI 이런 것도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어디가 이제 돌아다니면 갔다 와서 쓰면 하면 그 스코링 하는 것도 여러분 사실은 이제 자유입니다. 뭐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거 대충 만들어서 그 우리가 아까 갖고는 260명인가 660명을 비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통계적인 어떤 차이가 나는 그런 인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유전자적인데 이제 그런 인자들을 다 뽑아가지고 해도 보면 예측력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기존에 있는 컨벤셔널 마커, 리스크 팩터하고 유전적인 마커, 리스크 팩터를 잘 조합을 하면 도움이 좀 되더라. 이게 사실 굉장히 이제 좀 보면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올라갔지만 그래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요거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그 더 많은 사람의 더 다양한 그 아까 오믹스 데이터를 다 해가지고 AI 빅데이터를 돌려서 더 명확한 다중 오믹스 셋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은 뭐냐면 이제 일단 표준 개념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표준 개념이라는 게 개념이 없으면 정상인에 대한 게 없으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정상 심장이라는 게 뭐 제가 의사분들한테 정의를 하라고 아마 쉽지 않으실 겁니다. 굉장히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상 개념 정의하라는 건 좀 불가능합니다. 저도 못 정의합니다. 근데 정상이라 어쨌거나 잘 정의되면 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질병하고 그래서 정상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멀티오믹스로 가야 된다. 이때까지 여러분도 이제 뭐 S&P라든가 여러분들 아까 보면 이제 유전자도 보고 뭐 그렇게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거에서 아까 조금 전에 보면은 그 리얼타임 인시튜 뭐 RNA도 보고 아까 오구택 박사님 말씀하신 거 보면 그런 거 많이 이제 쓴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다차원적으로 올리는 이제 오믹스 다양한 오믹스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게 트렌드고요. 이것들 툴 도구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오늘 지금 포인트는 이제 심장병까지 항균인을 많이 받는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렵다, 복잡해서 이제 이런 RNA, 프로테인 이런 걸 하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